안녕하세요. 테크기기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K의 테크드라이브입니다. 벨로스타인 DCT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레벨 3에서 드디어 타봤습니다. 저는 기존의 수동 모델을 2018년 출시 첫날부터 쭉 타왔습니다. 수동 순정으로 2분 안쪽에 살짝 들어간 상태라서 이제 차에 대해선 대충 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번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는 수동과 DCT의 차이를 느껴보는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녀왔네요. 그런데 레벨 3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작년보다 더 엄격해졌고 커리큘럼이 강화되어 바뀐 겁니다. 예전 커리큘럼 중에 언더스티어를 느끼기에 좀 애매했었던 원도리가 사라지고 카빈 코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트레일 브레이킹에 중점을 둔 느낌이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트레일 브레이킹. 저도 생초보일 때 서킷 스포츠 주행에서 바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하려니까 뭔가 제가 컨트롤 미스로 차가 흘러서 날아가 버릴까봐 무서워서 진입할 때 감속을 좀 과하게 하고 하중이동 같은 건 좀 무시하면서 달렸었는데, 물론 그러니까 느렸었죠. 이제 그걸 차근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느낌입니다. 프로그램이 엄격해졌다고 말했지만 적절하게 강화된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이번 카빈 코스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터에서 연습할 수 있다면은 콘 몇 개 세워놓고 연습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벨로스타인 DCT를 체험하러 왔는데 DCT 체험보다는 트레이닝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DCT 후기보다는 트레이닝 얘기에 대해서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워밍 코스죠. 언밸런스드 슬라럼, 가속 슬라럼 이 두 개를 붙여서 짧게 몸을 풉니다. 레벨 3 분들은 이 정도는 가볍게 하시죠. 저는 벨로스타인 DCT를 처음 타고 실수를 약간 했습니다. 가속 슬라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차의 변속이 빠르고 진짜 빠르게 가속이 돼서 가속 슬라럼 내내 언더를 내면서 돌았습니다. 콘을 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일부러 슬립을 내라는 게 교육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착각한 것 같다고 인스트럭터님께 혼났습니다. 나중에 택시 주행 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가속되는 가늠을 좀 잘못해서 실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끝났지만요. 여튼 여기서 벨로스타인 DCT의 변화한 강화된 가속 능력을 체험해봤습니다. 네, 변속 빠르고요. 가속도 더 빠릅니다. 제 차보다 빠르네요. 자비 없이 좀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내내 M모드로 탔고요. M모드로 했기 때문에 ESC, 그러니까 TCS라고 하죠, 딴 데서는 ESC가 스포츠 모드가 되어서 일부 슬립을 허용합니다. 네, 슬라럼 할 때요, 크로스암 스티어링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느낀 거는 빠른 차를 탈 때는 좀 더 가속 제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련해야겠습니다. 느린 차를 탈 때는 좀 여유로웠었는데 말이죠. 8단 DCT의 변속 속도 덕분인지 체감적으로 제 수동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M 파워 시프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렇게 워밍업이 끝나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카빈 코스. 카빈 코스는 처음 해보는 코스예요. 새로 생긴 거니까요. 기존의 언더스티어 체험용 원도리가 사라지고 카빈 코스가 생긴 건데요. 타원형의 트랙을 그려놓고 2단으로 가속하다가 트레일 브레이크로 턴을 하고 다시 1단으로 감속을 한 다음에 트레일 브레이크로 턴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D모드에 놓고 팁트론으로 컨트롤하기보다는 패들 시프트로 컨트롤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수동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DCT는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편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베렌 DCT의 자동 변속을 그냥 타신 분도 있는데 이때는 인스트럭터님께 수동으로 패드를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행히 크게 혼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서 뿌듯했네요. 그동안 스포츠 주행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하고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간 거는 안 비밀입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세 번째 코스는 짐카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대가 양쪽으로 대칭 코스를 달려 시합을 합니다. 정면을 놓고 봤었을 때 왼쪽 코스가 사람들이 적응하기 쉽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마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두 명 붙어서 팀으로 토너먼트를 했는데요. 저는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지만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오른쪽 코스에 배정되면서 아차는 순간에 코스 이탈을 해버려가지고 탈락했습니다. 근데 1등 하신 분 봐도
이제는 상품이 딱히 없더라고요. 예전엔 모자라도 주셨었는데 그렇네요. 아쉽네요. 짐카나에서 벨로스텐 DCT를 탄 소감은요, 그냥 빨랐어요. 빨랐고 재밌고 직관적이다? 뭐 이런 거는 늘 하던 얘기긴 한데, DCT 미션 무게가 좀 늘어서 애가 좀 거동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크게 차이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카데미에서는 막 거칠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느껴보기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빨리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고요. 뭐 짐카나의 요령은 의외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엑셀을 밟지 말고 엑셀을 떼야 되고, 진입을 느리게 하고 빠르게 나가는 슬로잉 패스트 아웃을 잘 하면 됩니다. 코스 1탈만 안 했어도 우승 노려봤을 텐데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몸풀기가 끝나고 레벨 3에 꽂힌 서킷 주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인스트럭터님을 쫓아가는 팔로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트럭터가 뒤에서 이제 봐주시는 그러니까 리드 주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번 코너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9번 코너가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9번 코너를 로테이션 기점으로 쓰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로테이션을 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9번 코너를 지나가는 재미가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참가를 해보니까 트레이닝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위치 선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우 주행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팔로우 로테이션 한번 다 돈 다음에 피트인을 하고요. 살짝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리드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팔로우 주행 중에 저는 살짝 위기감이 들었었는데요. 위기 상황이 왔었죠. 제 차에 타이어 점검 경고등이 표시되더라고요. 와, 서킷 타고 있는데 다행히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 한두 랩 정도 남긴 상태라서 표시가 된 상태로 피트인을 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비상등 누르고 창문 열고 손을 들어서 인스트럭터님께 문제 있으면 말씀드렸습니다. 육안으로 타이어 체크를 일단 맞춰주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래도 저의 불안함은 남았었던 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매번 교육 전에 스태프들이 점검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마 타이어 탈착 과정에서 TPMS가 잘 꽂히지 않은 차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트에서 잠깐 대기하니까 경고등이 꺼지긴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리드 주행할 때 또 들어오더라고요. 좀 무섭긴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듣고 믿고 달렸고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이게 제 차였다면 아마 전 못 달렸을 거예요. 오랜만에 맘껏 달리는 인제 스피디움은 맘껏은 아니죠. 교육이니까 맘껏 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달리는 인제 스피디움은 그새 살짝 어색해진 건지 제가 1번 코너에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좀 욕심이 과하게 났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는 편하게 탔고요. 인제는 저한테 정말 익숙한 코스기도 하고요. 아이디얼 라인은 대략 숙지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었어요. 라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적을 받진 않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덕분에 달리면서 벨로스텐 DCT의 거동에 대해서 제 차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했었던 DCT 8단의 성능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변속도 빨랐고요. 사실 DCT 7단 기존 건식 DCT에서는 이게 과열됐을 때 경고등으로 들어오는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서킷을 이렇게 냅다 달렸는데 아카데미는 쿨링 없이 14 이상 한 번에 주행하는데요. 물론 앞차 간격 때문에 풀파워로 주행할 수는 없지만은 쿨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션 온도를 따로 표시해주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7단 DCT 때는 이렇게 메뉴 버튼 눌러놓으면 바로 변속기 온도가 표시됐었죠. 달렸을 때 DCT 미션이 지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엔트랙 센스 시프트는 평가가 좋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차에서 해주는 그 자동 변속 로직은 저하고는 좀 합이 잘 안 맞나 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뛰어난 드라이버들이 만드신 변속 로직이니까 물론 저보다 더 옳은 대답을 해주는 걸지도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제가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게 더 잘 맞았습니다. 원하는 데서 변속이 잘 안 되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전력으로 달리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가이드 해주신 인스트럭터 차량 속도에 맞춰서 달리다 보니까 트랙 센스 시프트랑 잘 안 맞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랙 센스 시프트는 아마 지금 제 상황에 전력에 설정을 해줄 것 같은데 인스트럭터 가이드 차량은 그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속도를 내니까요. 그런 차이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을 할 때
조작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토잖아요. 수동하고 다르게 이게 변속이 됐나 안 됐나 좀 애매할 때 두 번 따당 누르게 된다든가 뭐 이렇게 중복 입력을 하게 된다든가, 그 제가 변속을 할 수 없는데 변속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기어를 올리고 싶은데 트랙 센스 시프트가 동시에 작동하면은 좀 웃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리려는 순간에 트랙 센스가 먼저 싹 올려주면은 두 번 입력하는 게 됐을 텐데, 그럴 때도 정확하게 딱 한 단만 올라간 상태로 주행을 할 수 있었고요. 뭐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로스터엔 초기에 수동일 때 공포에 떨게 했었던 오버랩 현상은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오토미션이니까 당연하겠죠. 기어를 낮출 때 이렇게 시프트 다운 해보면은 진짜 보호 로직이 확실하게 동작하는구나 잘 느낄 수 있고요. 뭐 수동이라면 지금 시프트 다운 할 때인데 싶은 타이밍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오버랩을 살짝 걸쳐있다 그래야 되나? 조금 애매할 때는 얘가 살짝 고민하더라고요. 살짝 딜레이를 줬다가 긍정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그 느리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애매한 타이밍에 변속을 요청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변속 속도 진짜 수동보다 빠르다는 느낌으로 촥촥 바뀌더라고요. 와, 정말 편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러치가 없으니까 좋은 게 인제 1번 코너는 이제 높이가 한 아파트로 치면 5층에서 1층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코너예요. 이 코너에서 190km, 200km 가깝게 이렇게 쭉 내리꽂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감속하면서 트래브레이크로 이렇게 코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때 횡지가 장난 아니라서 몸이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버킷시트가 막 그려지긴 하죠. 근데 벨로스터에는 뭐 세미 버킷이라 그렇게 몸을 지지를 잘 해주지 않긴 하지만 풋레스트에 왼발로 강하게 지지하고 고속 코너를 돌아보니까 이거 돌만해요. 예, 이 정도면은 이 컨비니언스 시트로 스포츠 주행 다녀도 될 것 같았어요. 뭐 버킷이 아쉽기는 한데 평소에 통풍 시트 켜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쉽지 않은 정도? 그치만 이게 뭐랄까 양 다리 무릎으로 몸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 근처에 쿠션은 그래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뭐 이랬고요. 변속은 트랙 센스 시프트 테스트가 끝나고 뭐 이제 상황에 제 성미에 잘 안 맞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후반은 쭉 수동 모드로 탔습니다.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이렇게 툭 치면은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잖아요. 네, 이때 클러치 없는 수동의 느낌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좋았어요. 수동 H 시프터를 조작하는 재미는 분명 더 있지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쉽게 변속해서 더 정밀한 운전을 노릴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로 변속을 할 때 띠딩 하고 띠딩 하는 알람이 오는데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퓨얼 컷이 걸리니까 이 소리 들으면 바로 변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거 또 있는데요. 달리다 보면 좀 애매한 속도 있잖아요. 이거 한 단 낮출까? 아니야 그냥 갈까? 이렇게 애매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그냥 경우에 따라서 알아서 시프트 다운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먼저 시프트 다운을 해요. RPM을 올려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토미션이 기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낮춰서 쓰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진짜 놀라웠어요. 이게 좀 차가 다르긴 하네요. M 파워 시프트는 이렇게 달릴 때 툭툭 쳐주는 건데 공도에서 시승했을 때 많이 느꼈는데 트랙에서는 고속 위주다 보니까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NGS는 아마 이게 일반용 넣을 거라서 매뉴얼에 NGS 사용하려면 고급용이라고 써있잖아요. 고속에서도 써보고 저속 가속할 때도 써봤는데 일단 체감적으로 확 오는 건 없었어요. 좀 플라시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 밖에 뭐 서킷 주행에서 런치 컨트롤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런치 컨트롤을 못 써봤네요. 뭐 이런 거 충분히 사용해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벨로스텐 DCT를 타고 가장 인상에 남는 점은 매뉴얼 조작 모드에서 퓨얼 컷이 걸릴 정도로 제어권을 인간한테 넘겨주는 것, 수동 같은 느낌으로 운전이 정말 가능한 것, 이렇게 신나게 수동으로 달리다가 집에 갈 땐 편하게 D모드, 아유 좋아요. 그리고 오토로 타고 다녀도 오토로 타고 서킷을 돌아도 정말 적절하게 변속을 해준다는 것, 올릴 때는 올리고 낮출 때는 낮춰주고, 그리고 직선 주로를 쭉 달릴 때 가속 변속은 정말 기분 좋게 빠르다는 것, 그리고 DCT 8단 미션의 무게가 늘었을 텐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느낌이나 뭐 하여간 제 수동차랑 비교했을 때 거동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거의 안 느껴지는 같은 차였습니다. 네, 이런 게 인상에 남네요. 그래서 데일리와 서킷을 같이 타려면 벨로스텐 DCT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 차 괜찮네요.
수동과 DCT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수동 말고 DCT 사세요. 수동이 더 재밌기는 하죠. 근데 이 차를 그냥 주말에 놀 때만 탈 거면 수동 사시고요. 아니면 DCT를 사세요. 예, 충분하네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차를 DCT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업그레이드예요. 물론 DCT가 진짜 좋은 차고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추천할 생각 정말 많이 들지만 저는 벨로스타인 DCT로 기변을 하느니 다음에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이제 겨울이라서 오늘 이제 시즌이 종료됐고요. 원래 꽤 많은 프로그램이 잡히셨던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스케줄이 죄다 밀리고 취소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는 G70가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차 배정이 좀 애매해져서 아예 제네시스 쪽은 많이 삭제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서킷 주행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 주행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차근히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매가 어려워서 그렇지 레벨 3까지는 차도 현대에서 다 제공을 해주니까요. 그냥 몸만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실습용 차량 받고 재밌게 달리고 오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 뭐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돈 받은 거 없고요. 저도 그냥 재미있게 감동받아서 즐기고 있는 그냥 한 벨로스타인 오너일 뿐입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